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흐렸다 맑아졌다. 변덕스러운 하늘을 바라보다 어디론가 향하는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탈 수 있었는데 예전에 다녀왔던 마카오가 문득 떠올랐어요. 화려한 불빛 속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명품의 행렬.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이아몬드가 된 느낌이었지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화려함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니 허무하고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고 박완서 작가님의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돈과 사람과 물건이 넘치는 세상이었다. 뭐가 없거나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단지 돈을 주체 못해 쇼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화려한 쇼핑몰보다는 소박한 밥상 앞에서 따스한 행복을 느끼고 싶은 오늘입니다. 오늘 광교 원더풀 라디오와 함께 소박한 행복을 찾아 떠나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경기도 향토 음식편 두 번째 이야기 진행을 맡은 명디 김명희입니다. 그리고 맛깔나게 오늘의 음식을 팍팍 지원해 주실 두 분 모실게요. 유디 유연숙님, 나나 박현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지난번 네. 그 첫 번째 시간 이후로 이제 지금 얼마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백신 네. 언제 내 차례 오나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저도요. 저희 부모님 백신 맞으셨거든요. 아, 네. 근데 다행히 별 이상 없이 잘 넘어가셨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처음 겪는 상황이라 네. 아무래도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음. 두려움도 있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맞으신 어르신들 보니까 다행히 다들 네. 특별한 적이 어. 없이 잘 지나가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우리 엄마, 친정 엄마도 맞으셨는데 약간의 근육통 네, 정도 그러시더라고요. 느끼시고 그냥 그 다음 날 괜찮아 그냥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약도 안 드시고도 그냥 네. 다 지나갔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네. 손주를 마음껏 볼 수 있으시다면서. 아 진짜. 아, 맞아. 네, 그랬었죠. 네. 아, 저희가 근데 네. 작년에 우리 수원 팔경하면서는요, 네네. 주말이면 수원에 어딜 놀러 갈까 그렇죠. 고민했었는데, 네.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 향토 음식편 첫 번째 딱 하고 네. 나니까 뭘 뭘 먹을까? 맞아요. 네. 네. 그 특히 이제 지난번에 저희 네. 수원편에서 수원 갈비하고 삼합 음. 미음죽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정조대왕님의 효심이 깃든 우리 그 궁중 네. 보양식을 맞아요. 네. 부모님께 꼭 한번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또 이제 요즘 코로나 백신 맞으면 각종 네. 혜택 주시는데 맞아요. 네. 예, 그런 혜택들 플러스 어른들 백신 맞고 나면 삼합 미음죽 한 그릇씩 제공해드리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예, 이거 이런 화산 생각 근처에서 들었어요. 하면 대박 나겠다. 정말.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아서. 아, 그래요? 네. 맞아. 좋은 갈까요? 생각이에요. 천막 칠까요? 저희가 한번 나가서 만들어 봐요. 그러게요. 뭐 해삼, 그러니까요. 홍합, 소고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보양식으로도 좋고 또 이제 수원 향토 음식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왜 누군가가 아직 시도를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정조대왕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팁을 네. 우리한테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명디님 오늘은 또 어떤 곳 음식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코로나 이전에도 가기 힘들었던 그런 아, 곳입니다. 그래요? 예. 아, 네. 코로나 이전에도요? 네. 가기 힘든 거예요? 아직 못 가는 거예요? 뭐 가신 분들도 가끔은 계시잖아요. 아, 거기를. 그런가요? 네, 네. 네. 감이 딱 왔습니다. 혹시 철조망으로 딱 막혀 있는 혹시 네. 그곳일까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은 북한이라 갈 수 없지만, 네. 고려시대 수도였고 송도라고 불리었던 바로 개성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 그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개성공단 때문에 개성은 갈 왔다 수 갔다 있었던 하시는 곳이었던 분도 계시죠. 그렇죠. 예, 네. 몇 분은 네. 가셨지만 맞아요. 저희가 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일반인들은 곳은 없죠. 일반인들 없고. 예. 네. 그래서 개성은 고려시대 500년간 수도로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네. 다양한 문화도 유입되고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음식 문화가 발달된 곳이거든요. 아, 예. 네. 개성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죠. 네. 또 한반도 중심부기도 하고 또 상가 그 평야 네. 네, 또 맞아요. 있고 예. 또 바다도 또 가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 무역도 많이 무역하기도 하고 했었죠. 그러다 네. 보면 다양한 음식들도 많이 생겨났고 근데 그랬겠네요. 뭐 여기에 또 500년 동안 수도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궁중 음식에 또 수도에 살던 부유층들이 먹는 음식으로 되게 화려했을 것 같아요. 네. 영양도 많고 음. 왠지 좋은 재료 막 듬뿍듬뿍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네, 고려 맞아요. 시대가 좀 사실 어떻게 보면 화려한 화려했었죠. 느낌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곳의 수도였으니까. 사실 제가 오프닝에서 소박한 밥상 앞에서 소박하지 않은데요. 네. 오늘 하다 보니까 개성은 소박하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네. 화려한 마카오 같은 느낌의 그런 아. 개성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 특히나 이제 개성 음식은 정말 개성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 예. 개성 네. 있다는 네. 개성 네, 있다인가요? 그래서 개성 있는 개성 네. 음식 소개를요 음악 듣고 와서 해드릴게요.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경기도 향토 음식 편입니다. 혹시 두 네. 분은 알고 있는 개성 음식이 있나요? 개성 음식이요? 네. 개성 만두? 유디님은요? 저는 음식은 난 또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네. 개성 자꾸 얘기하시니까 네. 그 시 단가가 하나 떠올라요. 네. 아. 이 몸이 죽고 죽어 어. 백골이 진토되어 뭐 넋이라도 넋이라도 있고 있고 없고. 그 선주교에서 네. 정몽주가 네. 들어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선주교가 있는 데가 개성 아닌가요? 맞아요. 맞을 것 지금 같아요. 갑자기- 왜냐면 갑자기- 고려시대 네. 고려시대 수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다 거기에 몰려 사셨겠죠. 이성계가 예. 뭐 만수산 아. 칠렁틀이 그러니까, 맞아, 어떠하리 맞아요. 하니까 네, 이제 네. 우리 정몽주께서 음. 그렇게 말해가지고 거기서 딱 죽임 당한 선주교가 그렇지. 저는 그 개성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개성 음식은 많이 모르시는 걸로. 아니, 들어는 본 것 같아. 개성만두, 네, 개성만두가 그러니까 개성만두만.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사실 북한 음식들 중에서 평양냉면은 좀 그렇죠. 많이 알려졌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평양냉면. 나머지는 좀 생소해요. 특히나 네. 저도 이제 집안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고향이 네. 북한인 분들도 없고 네. 그래서 그쵸? 음식에 대해서 음. 들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음. 없고 그래서 저도 유일하게 봤던 게 그것도 마트에서 파는 개성만두. 아. 마트에서 개성만두 팔아서 개성의 만두가 유명하구나. 네. 요 정도만 알았는데 제가 요즘에 조금 책을 읽다 보니 박완서 작가님의 데뷔작인 네. 남옥에서 이 음. 개성만두를 묘사한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개성 분이에요. 분이시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래서- 소설 속에서 음. 이제 그 북한의 음식들이 맞아요. 좀 많이 그런 것 나오는데 같아요. 좀 이렇게 잘 표현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맛난 만두소를 볼록하도록 넣어서 반달 모양으로 아무린 것을 다시 양끝을 뒤로 당겨 맞붙이면 꼭 배불뜨기가 뒷짐진 형상이 돼요. 와.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개성만두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그러니까요. 예. 아주 생생하게 재미나게 표현을 하셨네요. 특히 배불뜨기가 뒷짐진 형상이라는 네, 그 상상이 돼요. 부분에서 상상이 돼요. 그 네. 만두의 볼록한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마트에서 이제 개성만두뿐만 아니라 조랭이 떡도 혹시 보셨어요? 네, 맞아요. 많이 네. 봤어요. 예. 네, 조랭이 떡국도 개성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나나님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만두국 하니까 떠오르네요. 네. 역시 나나님이 아는 게 많으셔서 네, 오늘 네. 소개시켜드릴 음식을 바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개성의 향토 음식인 조랭이 떡국입니다. 아,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이게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네네. 약간 눈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맞아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그게 조랭이 떡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네. 많이 팔아요. 많이 팔아요.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저희 네. 애들도 그걸로 떡볶이 해주면 굉장히 네. 좋아하는데요. 네. 맞아. 이 조랭이 떡국의 유래가 조롱에서 나왔대요. 조롱. 네, 조롱이라는 게 예전에 어린아이들 네. 그 주머니끈이나 옷끈에 액마기로 차는 걸로 나쁜 액을 막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네. 그 아이들 한복 같은 거 입을 네, 때 이렇게 매달아주는 매달아주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성에서는 정초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깨끗한 하얀색 빛의 떡을 네. 그런 누에고치 모양을 본떠서 떡국을 끓이는데 네. 이것이 또 이제 누에고치의 길함을 또 뜻한다고도 해요. 이게. 새해 정초니까 그렇죠. 좋은 일 예. 많이 생겨라. 맞아요, 생겨라. 맞아요. 하나 보구나.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유래가 있는데 좀 네. 이건 좀 무서운 유래예요. 아, 그래요? 무서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유디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이 고려 말기 네. 요동 정벌군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네. 네.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정변을 일으킨 위화도 회군. 이 사건으로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때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면서 수많은 고려의 충신을 숙청했죠. 그쵸. 아까 말씀하셨던 선축교의 선축교. 정몽슈, 음. 최영 장군, 이세, 최영 장군. 길제 등등등등. 네.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네. 음. 그 덕분에 이제 고려의 부녀자들은 남편과 아, 아버지, 가장을 잃고 그렇죠. 네, 한순간에 그랬겠네요. 잃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성계를 증오하게 되었어요. 당연한 그럴 겁니다. 수밖에.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부녀자들이 이 증오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가래떡을 사실은 칼로 반듯하게 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지 않고 그쵸. 손으로 비틀어서 떼어내는. 아이고. 아. 사심이 막 들어갔어. 네, 이 그렇구나. 조랭이 떡이 사실은 이성계의 목을 비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오,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팍 뜨는 뜨는. 그래서 그 네. 모양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그렇죠. 고려 시대 부녀자들 마음 아주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렇죠. 정말 비틀어 버리고 싶었을 저 것 같아. 같아도 비틀어 버렸을 거예요. 예.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의미도 들었었거든요. 아,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조랭이 떡국 모양이 엽전꾸러미하고 좀 닮았다고 그래서 아. 재물이 집안에 넘쳐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설날 아침에 먹었다. 뭐 이런 아, 이야기도 또 그럴 들었던 수도 것 같아요. 있겠네요. 예. 네. 그럼 이 조랭이 떡국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그냥 끓여 먹는 떡국하고 좀 많이 다른가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네. 떡 모양만 다르다. 아, 네. 이렇게 그렇구나. 생각을 하시면 네. 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떡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쌀을 4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서 물기를 뺀 후에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쪄요. 쌀가루. 그리고 쌀가루 내서 찌고 흰 떡을 가늘게 만들어서 굳기 전에 도마 위에 놓고 나무 칼로 비벼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네요. 네, 그렇죠. 굳으면은 이거를 모양을 만들 만들 수가 수가 그 모양이 안 없으니까.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네. 비벼서 끊어서 그 누에고치의 모양으로 만듭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사골국을 이제 끓이는 거예요. 이제 네. 사골은 찬물에 핏물을 뺀 다음에 네. 한번 끓어오르면 이제 그 물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비린내 물을 나요. 맞아요. 네. 다시 물을 부어서 뽀얗게 우려날 때까지 삶아주시고요. 네. 양지머리도 이제 들어가는데요. 양지머리는 사골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면 같이 넣어서 푹 삶아주세요. 그리고 이 국물 낼 때 양파, 마늘, 생강, 대파, 통후추 같이 넣어서 끓여주시고요. 네. 국물만도 맛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냥 마셔도 될 것 장난 같아요. 아니죠. 여기까지만 예. 해도. 네. 그리고 이제 육수가 이제 식으면 이제 당연히 기름 쫙 걷어내시고 네. 이제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끓여주시고요. 네. 네, 이 무르게 삶은 고기는요 가늘게 찢어서 고기 양념 이렇게 고루 묻혀서 네. 예, 여기 쪽파랑 같이 그러니까 쪽파를 한 5cm 정도로 썬 다음에 이 찢은 고기 쪽파에서 이렇게 꼬치에 떡꼬치. 번갈아서 꽂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다음에 팬에 기름을 둘러 꼬치를 지져줍니다. 맛있겠다. 맛있겠어.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이렇게 고려 그러게요. 음식들이 좀 손이 많이 손이 가는 것 많이 같아요. 가는 예, 음식이네요. 그냥 일반 떡국이라기에는 좀 손이 많이 가요. 일단 네. 육수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한 번만 내는 게 우렸다가 아니라 끓여서 여러 번 해야 되는 버리고. 것도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보면 우리는 왜 국물 낼 때 뭐 사골이면 사골 하나만 쓰잖아요. 네. 근데 가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양지, 사골도 사태 쓰고 양지도 막 쓰고 이렇게 막 그렇죠. 써요. 그거를 했는데 네. 적절하게 그걸 잘 배합해서 하시는 분들이 요리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맛있고 여기다 이 그러네요. 고기를 그냥 찢어서 넣는 게 아니라 또 꼬치까지 만들어서 네. 그러게요. 굽죠. 그다음에 이제 기에도 좋고. 그러니까요. 음. 거기다 달걀도 이제 노른자 흰자 나누어서 지단 붙여서 마름모 모양으로 썰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 간 맞춘 육수가 끓으면 다진 마늘 넣고 조랭이 떡을 이렇게 물에 씻어서 넣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떠오르면은 그때 이제 다 익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어슷선에 떠오르면? 네. 대파를 넣고 또 끓인 다음에 그릇에 담고 꼬치 넣고 달걀 지단 얹어서 예쁘게 해서 내어내면 됩니다. 아우. 그 네. 그냥 최대한 나의 성의 표시를 지단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하는데 꼬치까지는 거기다가 뭐 거기까지는? 꼬치까지 다 일일이 껴가지고 네. 따로 구워서 하면 근데 지단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죠? 지단 붙이는 계란 것도 어려워요. 얇게 못하면 어, 망이야, 네, 맞아요. 폭망이야. 그죠? 제가 네. 지단을 좀 잘 만들어요. 아,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단을 잘 예쁘게 붙이냐. 하냐고. 예, 근데 저 음. 지단만 잘해요.
이 네. 떡국 한 네. 그릇을 내도 네. 정말 정성이 들어간다는 게 되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수도잖아요. 그럼요. 그 개성이 고려 수도를 500년이나 했다고 하니까 진짜 떡 모양도 뭐 이런저런 유래가 있지만 이왕이면 좋은 걸로 그렇죠. 엽전 꾸러미처럼 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액마기의 뜻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건 빼고 좋은 뜻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조랭이 자, 떡에다가 비틈은 잊으세요. 네, 비트는 좀 잠깐 있고 사실 네.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이게 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시대 사람들이 이제 이 음. 음식을 이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네. 이 꼬치까지 얹고 막 그러면 정말 색깔도 예쁘고 그 노랗고 하얗고 지단 색깔에 거기 이제 꼬치까지 하면은 색깔도 예쁘고 내년 설에는 제가 조랭이 떡국 한번 해 먹어볼까요? 도전 우리는 설에 그냥 모일까요? 가면 되겠네요. 네. 조랭이 떡국 벌써 머릿속에 네. 다 그려져서 너무 좋은데 다음 음식은 또 뭔가요? 네, 다음 음식은 노래 듣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경기도 향토 음식편입니다. 노래 듣고 왔으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네. 다음 음식. 네,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개성 지방의 전통 음식 중에서 종갈비찜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종갈비요? 네. 제가 지난번에 수원갈비 네. 했잖아요. 했죠. 이번에는 이제 개성갈비찜인가요? 그렇죠. 네. 역시 고기가 또 빠져선 안 되죠. 그럼요. 네, 고기가 사실은 음식에 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수원갈비는 소갈비잖아요. 네. 네. 근데 종갈비찜은요, 살이 붙어 있는 돼지갈비를 아. 토막 내어 익힌 거예요. 아, 소갈비가 아니라 돼지갈비. 예, 이번엔 돼지갈비예요. 그래서 돼지갈비도 사실은 맛있게 맛있어요. 하면은 맛있는데 네. 그럼요. 네. 진짜 이거 잘못하면 약간 우리가 왜 비린다고 하잖아요. 잘 빼야죠, 그거를. 근데 네. 이걸 전통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꽤 유명하고 맛있나 봐요. 그럼요. 음. 특히나 또 돼지갈비는 소갈비하고 비교하면 좀 값도 좀 저렴하고. 아, 맞아요. 그게 네. 또 있죠. 육질도 좀 연하고 또 짧은 네. 시간에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네요. 네, 돼지갈비찜. 자, 어떻게 요리를 했을지 네, 얼른 네.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요리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먼저 재료로 종갈비, 그러니까 돼지갈비 1kg와 생강즙 3큰술을 준비하세요. 다음으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다진 파, 후춧가루, 참기름, 깨소금. 우리 뭐 늘 넣잖아요. 이런 그렇죠. 양념장에. 예,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둡니다. 네. 그래서 음. 종갈비를 10cm 크기로 잘라서 생강즙에 버무려 두었다가 다시 양념장에 재워주시는 거예요. 아까 만들어놨던 예, 양념장에 같이 좀 이제 재워둬요. 재워서. 예. 네. 그런 다음에 그 재워둔 종갈비를 나중에 약한 불로 끓이면서 뭉근하게 타는 불로 국물이 조금 남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아. 끓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거무스름하고 윤이 나겠죠? 윤이 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찜으로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기만 하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데 네. 하려면은 예, 그렇죠.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찜이기 이게 때문에 뭉근하게 뭉근하게 타는 불로 약한 불로 맞아요. 네. 잘못하면 다 이거 뭐- 타가지고 이런 새까맣게 표현. 나오고 가끔가다 한 번씩 저어줘야 돼요. 그럴- 이게 밑에 아. 있는 것들은 누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양념이 돼지갈비- 골고루 네. 배이려면 네. 이렇게 좀 버물버물하듯이. 이게 돼지갈비찜 하다 보면 돼지갈비가 소갈비에 비해서 네. 좀 온도가 빨리 익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눌더라고요. 아, 또 네.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뒤집어 주셔야 될 것 아까 같아요. 명디님 처음에 보면 이게 네. 이제 육질도 연하고 짧은 시간 조리할 네, 수 네, 있다고 한 맞아요. 게 돼지갈비라 음. 그러니까 이 육질이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조리법에 이렇게 아까 들어보니까 생강 많이 넣으시네요 여기. 그렇죠. 돼지는 네. 냄새를 잡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생강을 좀 많이 넣게 되죠. 그러게요. 내년 설에는 이제 조랭이 떡국, 또 종갈비 종갈비찜. 아주 풍성한 개성식 아침밥상 차릴 수 있겠네요. 네. 네, 누가 먼저 차리실 거예요? 제가 설날 아침에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먹어봐야겠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도 나 못 만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더 좀 살림에 고수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하시다 보면은 우리 전부 그러니까 될 것 같아. 요리사 될 될까요? 것 같아. 아. 해봐야죠, 근데. 상상만으로는 어, 나는 벌써 막- 셰프야.
5성급 호텔 셰프. 네. 제가 만드는 건 못해도 먹는 건 잘 먹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개성 음식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는 잘 고르기가 모르지만. 힘들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가장 해먹기 쉽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로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그렇죠. 건데. 돼지갈비 같은 거는 그렇죠. 집에서 네, 이제 한 많이 번씩 해먹으니까. 해먹으니까 네네. 그냥 그리고 사다가. 떡국도 사실 조랭이 떡국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뭐 낙지, 전복, 굴, 밤, 배 등 값비싼 해물과 과일로 속을 채운 그런 보김치. 아, 네. 김치에다가 이런 걸 넣어요? 네, 이게 왕이 먹던 것들은 좀 아,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된장에다가 고기를 갈아 놓고 둥글게 빚어서 말렸다가 얇게 저며서 기름에 지져 먹는 장떡. 아, 장떡을 여기는 네. 이렇게 우리 왜 네. 고추장 장떡 고추장 뭐 그런 거 해 장떡이죠. 먹잖아요. 네, 이것도 참 된장에. 네. 네.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된장에다 고기까지 갈아 넣어서.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그다음에 원조 순대, 개성 절창. 음. 이런 개성에 당장 달려가서 먹어보고 싶은 그런 음식들이 엄청 많았어요. 내가 직접 해먹기엔 너무 힘들고. 그러게요. 예, 제가 네. 그 북한 음식을 무슨 행사에 갔다가 이렇게 네. 조금 샘플로 만들어서 주는 걸 오. 먹어봤거든요. 근데 무슨 옥수수 거기는 이제 강원도 쪽이니까 어떻게 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옥수수 가루를 어떻게 빚어가지고 빵처럼 만든 뭔가를 먹어봤는데 저는 이제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게 모든 음식이 다 북한 음식은 아닌데 네. 지금 명디님 얘기 들어보니까 개성 음식은 되게 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나중에 싶어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네. 뭐 상견례나 이런 거 개성 가서 많이 하지 않을까. 되게 화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상견례 그런 데서 하잖아요. 약간 좀 고급진 그렇죠. 데서.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은 가기 좀 힘든 곳이라 우리가 이제 개성 음식 먹는 게 그 버킷리스트 아, 중에 하나로 좋네요. 그러네요. 남겨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언젠가 다 같이 가서 먹으면서 또 소개를 그럼 너무 해드릴 좋을 날이 것 오지 같아요. 않겠어요? 네. 저도 두 분과 함께 개성 음식 먹을 날 기다리면서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조랭이 떡국은 한번 해 먹어 볼게요. 도전! 네. 도전. 네. 국물을 어떻게 하지? 사야 되나? 국물은 네, 사골 많이 파니까 거기서 한번 하는 걸로. 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개성 조랭이 떡국과 종갈비찜으로 잠시 북한의 음식을 만나보았습니다. 설날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쓰지만 북한은 새해를 축하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대부분 음력설을 세지만 북한은 양력설을 세고 우리는 한 살 먹기 위해 떡국을 먹지만 쌀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를 가진 북한은 주로 만둣국과 온반을 먹는다고 합니다. 가까운 듯 먼 또 비슷한 듯 다른 그곳.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개성 가서 개성 있는 음식을 먹을 날도 오겠지요. 지금까지 광교 원더풀 라디오 명디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